2025년 결산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작년 요맘때에도 2024년 결산 영상 올리면서 은퇴할 준비가 다 이제 어느 정도 끝났고, 이제 와이프는 이미 은퇴를 했고, 나는 1년 정도 더 좀 일을 하면서 준비를 하겠다 이랬는데, 1년간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보다도 1년 전보다도 더 자산이 많이 이렇게 늘어난 상태로 해외로 이렇게 가게 된 이 상황 자체는 제 입장에서는 좀 감사한 일이죠. 그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볼까 합니다. 음, 다음 주에는 저는 이제 한국을 좀 떠나는데 뉴질랜드로 좀 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생활을 좀 정리하고 있고, 집도 팔고 차도 팔고, 이제 서울에 집 한 채만 남겨놓고 다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이제 정착을 또 해야 되니까, 어, 집도 거기 이제 렌트를 하고 차도 사고 뭐 가전 가구 이런 거 이제 다 사놨거든요. 이런 게 이제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새 살림을 하나 이제 새로 시작한다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결혼할 때 신경 쓸 게 많잖아요. 막 이제 스트레스 받잖아요. 막 몇 달 동안 그것만 집중해도 뭐 다른 데 신경을 쓸 그 여력이 없는데, 저는 이제 이런저런 준비를 다 같이 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좀 바빴습니다. 진짜 정신이 진짜 없었어요. 그 와중에 이제 2025년은 진짜 에브리띵 랠리를 했던 그런 한 해였죠. 집값도 많이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금도 오르고 뭐 다 올라. 코인만 좀 안 올랐어요. 저도 뭐 코인 조금 있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자산이 보니까 한 2024년 말 대비해서 거의 한 60% 정도가 올랐더라고요. 집도 뭐 그 이상 오르고 금융자산도 60% 이상 올랐어. 60%? 그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그 전에 제가 이제 가진 그런 금융자산만으로도 충분히 이 정도면은 이제 현금 흐름만으로 생활비 되고 이렇게 하는데 무리 없겠다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60%나 이제 자산이 이렇게 퀀텀 점프를 해버리니까 확실히 좀 더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여유가 생겼습니다. 뭐 이렇게 어, 이런저런. 그래서 이제 노동소득의 비중이 이제 확 낮아진 거죠. 그 전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제가 그래도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이제 억대 연봉자 이렇게 근로소득이 좀 높은 편에 좀 해당했기 때문에 자산이 아무리 이제 뭐 몇십억 있고 해도 그래도 이제 1, 2억씩 이렇게 근로소득으로 채워지는 금액들이 있으면 조금 더 든든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정도의 그런 금액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전년도 전전년도 해마다 결산 영상을 올리면은 올해는 몇 억이 늘었고 뭐 그대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올해는 그냥 이 정도로 60%가 늘었다. 그러면 이제 조금 구체적인 금액을 굳이 제가 밝히기는 좀 이제 민망한 정도가 좀 돼버렸어요. 예, 거의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제가 작년에 올렸던 영상 캡처인데, 이때는 이랬던 거죠. 이때는 이제 제일 해피했던 사람이 S&P 나스닥에 투자했던 이제 미장 투자자들이었고, 코스피 코스닥은 완전 그냥 이제 죽을 썼는데, 국장 투자자들이 완전 이제 국장 투자하는 사람은 바보, 국장 탈출은 지능순 막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때 이거 영상을 만들 때만 해도 국장의 비중이 90%, 95%막 이랬기 때문에 저는 바보였던 거죠. 그때 24년도엔 바보였다. 근데 이제 24년도 말, 그러니까 1년 정도 경과했을 때 지나고 보니까 올해는 진짜 이 코스피가 이제 미쳤다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는데 한 75% 정도 이렇게 올라버렸습니다. 코스닥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코스피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진짜 이 코스피의 주도주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진짜 다 미국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도 포모가 올 정도로 진짜 대단했던 그런 한 해였죠. 어, 그리고 2024년도에는 제일 이제 잘 나가던 주식이 이제 빅테크, 기술주,
뭐 빅테크가 꼭 아니더라도 뭐 팔란티어라든지 뭔가 이렇게 AI에 엮여 있던 주식들은 진짜 어마무시한 수익률을 줬고, 코인도 마찬가지고 미국 배당주도 괜찮았어요. 배당주는 뭐 한 10% 언더의 어떤 수익률을 보였지만은 환율이 한 15%가 올라버렸으니 국내에서 미국 배당주를 투자했던 사람들은 그냥 25% 수익률을 거둘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주도주, 조방원, 뭐 방산이라든지 조선, 원자력 이런 거, 아니면 금융주, 어, 4대 금융지주 투자하고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성과가 좋았고, 소외주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음, 지금 잘 나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뿐만이 아니고 그 밑에 이제 그걸로 먹고 사는 모든 기업들, 뭐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다, 뭐 리츠 다 마찬가지예요. 다 지지부진했던 그런 한 해였었죠. 근데 올해는 완전 역전된 거죠. 그래서 반도체가 진짜 잘 나갔고, 코스닥에서는 바이오랑 로봇이 굉장히 잘 올랐고, 한국 배당주도 괜찮았어요. 올해 이제 상반기만 해도 금융지주, 또 이제 배당률이 높은 지주사들, 우선주, 뭐 금융주 중에서도 그때 그 전까지 좀 잘 못 갔던, 지지부진했던 증권주들 굉장히 좋았고, 또 빅테크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구글 같은 주식이 완전 이제 연초 대비 거의 더블, 2배 정도 오르는 기염을 토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운이 좋아서 연초에 구글을 많이 담았더니 미국 주식 수익률이 꽤 좋았죠. 반면에 이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좀 음, 저도 이제 코인 관련주는 서클 인터넷 그룹이라든지 또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또 직접 사기도 하고, 미국 배당주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환율도 이미 이제 작년에 오를 만큼 올라가지고, 예, 리츠들도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JR 글로벌 리츠랑 이리치 코크랩 두 개 들고 있는데, 그 전에 떨어진 게 워낙 크다 보니까는 이 기저 효과가 있는 거죠. 2,300원까지 갔던 것이 이제 막 3,000원까지 갔으면 사실 거의, 예? 저점 대비 고점이 막 50%, 40% 정도 이렇게 오른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2,800 배당락 얻어맞고 2,800원대 됐으면 뭐 그래도 2,300원대보단 낫다. 이리치코 그래? 4,000원 깬 적도 있었는데 5,000원 가까이 갔으니 25% 정도 배당도 주고 25% 정도 올랐으면은 나쁘지 않죠. 물론 이제 저는 저 위에 잡아가지고 아직도 이리치코 그래 마이너스이긴 한데, 어, 은행도 좋았어요. 작년에 굉장히 좋았는데 올해 또 좋은 거죠. 연초 대비 어, 그 ETF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올랐죠. 제가 이제 수익률이 제일 많이 난 종목이 JB금융지주인데 이건 지금 3배 정도 됐거든요. 저는 이제 8,000원대 사가지고 26,000원 됐으면 이게 3배인데, 어, 연초에 굉장히 이제 상반기에 많이 달렸는데 하반기에 다시 한번 이렇게 달리려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구글은 그 반독점 이슈랑 또 연초에는 그 미국 그 트럼프 관련해 가지고 관세 전쟁 때문에 좀 분위기가 안 좋았거든요. 원투펀치 맞아가지고 그냥 어, 막 이렇게 진짜, 이때는 140불 정도 됐을 때는 이 공포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M7에서 구글은 시대가 끝났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오기도 하고, 챗GPT가 검색을 대체하니까 구글이 설 자리가 없어졌다 뭐 이런, 근데 이때가 이제 기회였던 거죠. 140불에 샀으면은 거의 지금 2배 이상 수익률이 났었고, 저는 이제 이때 막 주식을 이제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한 160불 정도에 맞췄더니 2배가 됐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이제 연초 대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저는 요때 10월경에 많이 샀거든요. 한 5억 5천 주 정도 샀어요. 9만 원대 샀으니까 당연히 지금 수익률이 꽤 낮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단기 고점 과열이 좀 있고 해가지고 조금 다시 좀 가더라도 좀 눌렸다 가고 어쩌고 할 가능성은 있지만은, 지금 이런 메모리 시장에 대한 어떤 니즈가 쉽게 꺾일 것 같진 않아요. 지금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일단은 들고 가는 걸로.
그리고 저는 이제 하이브에도 좀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2025년도에 막 이제 추가 매수를 좀 했는데 이때부터 막 사긴 했는데 계속 추가 매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평균 단가가 거의 이제 30만 원에 육박하는 수준에 됐어요. 막 28만 원, 9만 원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뭐 하이브는 단기적으로 사실 모멘텀이 너무 확실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오른 거는 요 엔터주가 전반적으로 요새 좀 다시 회복되는 분위기인 것도 있는데 일단 BTS 월드 투어라든지 뭐 이런 단기적인 확실한 모멘텀이 있으니까는 이것도 좀 가져가는 걸로. 그래서 이게 작년 말에 이런 비중을 한국, 미국 비율 이 정도였고 보유 섹터는 이제 금융, 리츠, 인프라 막 이랬는데 인프라, 맥컬 인프라 싹 다 팔고 리츠도 이제 이리치 코크랩은 한 30% 팔았어요. 그러니까 금융도 원래 이제 4대 금융지주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KB, 신한 매도하고 그걸로 이제 증권주들을 연초에 많이 샀었죠. 근데 증권주들 상승률이 굉장히 또 좋았어요. 그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뭐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이제 증시가 호황이 되면은 은행보다는 증권 쪽이 수혜를 더 입을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정권 차원에서 자꾸 이 상생금융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어? 그런 쪽으로 이제 압박이 들어오게 되면 조금 피곤할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전에 이제 금융이 38%다 이러면 이게 다 은행주였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주 비중이 너무 높았던 거죠.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고 올라서 많이 올라서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오른 부분들을 조금 증권주라든지 뭐 삼성화재 아니면 삼성카드 이렇게 그 은행이 아닌 비은행 금융주로 좀 나눠주는 작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음, 한국 비중이 한 85% 정도로 줄었고 미국 비중이 15% 정도 많이 늘었어요. 제조업 삼성전자 들어갔으니 이게 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음, AI 포트폴리오는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특히 이제 구글 이거 좀 떨어져가지고 이제 85%막 이렇게 되는데 제일 한 320불대였을 때는 이게 100%까지 찍히는 거를 좀 봤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브로드컴 여전히 좋고 마이크로소프트 뭐 별로 오른 것도 없는데 요새 막 좀 조정받고 그래가지고 근데 역시나 캐시 플로우가 좋은 그런 회사기 때문에 그냥 가지는 않을 거다. 코인 포트폴리오 지금 서클 너무 고점에 잡아가지고 제가 평균 단가가 지금 130불대인데 사실 이게 300불대까지 갔던 것이 80불까지 지금 떨어져가지고 막 80불에서 90불 지금 회복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최저점은 이제 60불대까지 떨어졌으니 저도 반토막을 한번 본 거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코인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지만은 작년에는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돼 있는데 빨간색이 많이 늘었어요. 그냥 이렇게 은행주를 올 초에 팔아가지고 리밸런싱 한 종목들 대표적으로 뭐 이제 대신증권 뭐 그러니까 증권주들 그리고 이제 삼성화재 뭐 이런 다 좋아요 다 배당도 많이 주는데 주가도 좋은 이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이고 미국 주식도 이제 다 좋죠. 구글 좋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엊그제 추가 매수한 게 일라이 릴리가 있는데 액면 분할을 아마 좀 할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좋은 주식이라는 거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사실 지금 한국 바이오 주식들이 대부분 보면은 이 일라이 릴리 같은 이 빅파마들의 간택을 받기 위해서 좀 이렇게 줄을 대고 있고 뭔가 거기 줄을 댔다는 게 이제 좀 뉴스가 돌면은 이게 확 오르고 이제 그런 식이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정점에는 이런 일라이 릴리 같은 빅파마가 있는 거고 확실히 이제 비만이라든지 지금은 이제 비만 마운자로 같은 게 잘 가시권에 막 이렇게 매출 성장이 확 늘어날 가시권에 있지만은 치매라든지 이런 또 다른 분야로 뭔가 한 번 더 퀀텀 점프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다시 한번 또 확 오를 가능성이 있어서 음, 이제 누구나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액면 분할하면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도
다들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주가가 너무 높아요. 1080불 막 이러거든요. 1070불, 80불. 그러면 이제 한국 돈으로 이제 160만 원 막 이런 건데, 한 주에 이렇게 높게 되면은 이제 너무 이제 소액으로 하는 분들은 조금 좀 주저주저 하는 거죠. 액면 분할하면은 이제 확 들어오고 싶어 하는 그런 니즈는 확실히 있고, 또 이게 이제 어, 어, 다우존스 같은 그런 지수에서는 주가가 좀 낮아야지 유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액면 분할 자체가 주가를 좀 밀어올리는 효과는 분명히 있긴 있을 겁니다. 액면 분할 한다면 아마 한 10대 1로 할 것 같긴 한데. 음. 그래서 2026년 목표는 이제 마음은 2025년만큼만 갔으면 진짜 소원이 없겠다. 그러면 진짜 어,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한번 크게 잘 가면은 그 다음에는 좀 쉬어가는 게 인생의 이치인 것 같아요. 그래 너무 이제 기대를 갖게 되면은 실망을 또 하기 마련이고, 이제 그런 와중에 또 이제 미국 자산은 좀 차곡차곡 늘려나가는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미국 주식을, 저 같은 사실 국내 배당주 위주로 투자했던 사람들도 배당금에 배당금만 미국 주식으로 넘겨도 해마다 5%씩 넘겨도 결국 10년 뒤에는 미국 주식 비중이 50%가 될 거다. 왜냐하면 미국 주식은 주가가 오를 것이고, 음, 한국 주식은 뭐 좀 시원찮을 테니까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 나는 이제 너무 이제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는 바로는 못 옮기고 배당금 받으면 5%씩 해마다 이렇게 옮길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거죠. 올해는 한 20%까지 최대. 어, 그리고 총 배당금 증가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실 제가 지금 이제 배당금 총 수령액이 뭐 2억, 3억 이렇게 되니까 그거를 더 늘려봐야 이제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너무 많고 하니, 배당금 증가에 대한 기대는 좀 이제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좀 이 시드라고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총 자산의 그런 파이를 늘리는 쪽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투자했던 것들 중에는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브라든지 일라이릴리, 구글 뭐 이런 뭐 서클도 마찬가지고, 이제 배당금보다는 좀 자산 전체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쪽에 좀 힘을 많이 준 거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제가 이제 해외에 체류하는 중에는 이제 소득이 없잖아요. 갔다 와서도 사실 뭐 갔다 오겠지만은, 지금은 사실 계획은 그렇게 하지만은 또 현실적으로는 살아보면은 또 계획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러면 이제 언제 내 근로소득이 회복될지 모르고 회복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계속 이제 캐시플로우가 포지티브한 상태로 뭔가 이렇게 적자가 나지 않을 상태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고민들을 이제 계속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려고 하고요. 올해도 작년처럼 다들 이제 좋은 일들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